1971년 3월 2일 대한민국 화순 원지리에서 태어난 고현정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1989년 미스코리아 준우승에서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로 스타덤에 올랐는데 이 작품은 한국 텔레비전 역사상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1995년 삼성 창업자의 손자인 정용진과 결혼하고 잠시 주목을 피운 후 2003년 이혼 후 스크린으로 복귀하여 선덕여왕과 빅싱에 출연하며 자신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두 자녀 정혜찬과 정혜인의 어머니인 고현정은 여배우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빛나는 경력을 쌓은 회복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가족의 상실부터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상처까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4세의 나이에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으로 끝났고 찬란함과 고통이 공존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고현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3년 정용진과의 논란, 많은 이혼 이후 두 자녀 정혜찬과 정혜인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전라남도 화순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고현정은 회사원 아버지와 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지만 가족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두 배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2024년 VN 엑스프레스에 따르면 이혼 후 그녀는 자녀 양육권을 완전히 잃었고 이는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6살과 4살이었던 두 아이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16년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별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며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자신 곁에서 불편함을 느낄까봐 걱정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는 무력감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녀가 마주한 대중의 비난과 악의적인 소문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5년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혼 후 그녀는 신세계 가문, 특히 시어머니 이명희 씨로부터 그녀의 비천한 배경 때문에 냉대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009년 코리아타임스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녀는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영어로 말을 걸었다는 소문을 부인했지만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2024년 유튜브에 출연한 그녀는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세상에 사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의 영상을 보고 좋아한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해 가슴이 아팠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슬픔은 평생 그녀를 짓눌렀고 자신이 자녀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고현정의 연기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기복이 심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좌절도 겪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공연예술학과를 졸업한 후 1989년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하여 차점자로 입상하며 배우로서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돌파구는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였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50.8%, 최고 시청률 64.5%를 기록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한국사를 연대기적으로 다룬 이 드라마는 그녀를 국민 스타로 만들었고 이제 그만 집에 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시청자들이 모래시계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뜻하는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성기였던 1996년 그녀는 정용진과 결혼하기 위해 은퇴를 선언했고 이는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003년 이혼 후 그녀는 2005년 드라마 봄날로 복귀하며 감동적인 컴백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성공은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 역을 맡아 강력한 악당으로 등장하며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2010년 드라마 빅싱에서는 야심찬 여성 대통령 역을 맡아 그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2012년에는 토크쇼 고쇼 진행에도 도전했고 2011년에는 이틀 만에 3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스킨케어 북 고현정의 질감을 출간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의 재능뿐 아니라 오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모래시계 이후 그녀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주요 배역을 거절했고 이 결정이 그녀의 기회를 제한했다고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2025 나무 위키에서 그녀의 후기 작품 중 하나인 여왕의 교실은 연기력에 대한 높은 호평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시청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25 나무 위키에 언급된 것처럼 이혼 후 신세계가 백화점에서 그녀와 관련된 콘텐츠 게재를 금지한 것도 또 다른 좌절이었습니다. 이혼 후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녀는 쉬지 않고 일했고 때로는 지칠 정도였습니다. 가상 인터뷰에서 그녀는 선덕 여왕의 한 장면을 촬영한 후 개인적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그 역할에 온 힘을 다한 것 같아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연기 활동은 종종 그녀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미실 역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매력적이면서도 무서운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역사 연구를 하고 연습했습니다. 아시안 위키 2025에서 그녀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모든 역할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순간은 토크쇼, 지오쇼 촬영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MC라는 부담감에 직면했던 때였죠. 방송 진행을 못할까봐 걱정하며 분장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해방감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항상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그녀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고현정이 항상 갈망해온 것은 명예나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인정과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배우로서 그녀는 항상 깊이 있는 배역을 통해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2025년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 따르면 드라마 선덕 여왕에서 미실 역을 맡은 것은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강력한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며 이러한 포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특히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어 합니다. 2014년부터 동국대학교에서 연기를 가르치고 고현정의 질감을 출간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젊은 세대가 열정을 찾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녀가 목표로 하는 또 다른 목표는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2024년 VN 엑스프레스에서 그녀는 해찬, 혜인과 비록 짧은 전화 통화였지만 소통할 수 있었던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시간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젠가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삶과 커리어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는 등 문화유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쉽지 않지만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고현정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995년에 시작된 정용진과의 결혼 생활은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뉴욕 윈터가든 극장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2025년 위키백과에 따르면 정용진은 영어에 서툴렀던 그녀에게 자리를 찾아주었고 그때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울 신라 호텔에서 열린 두 사람의 결혼식은 그해 가장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은 행사였으며 한국 엘리트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2024년 VN 엑스프레스에 따르면 그녀는 마치 신세계 가문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종종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미천한 배경 때문에 반대했다는 소문은 그녀가 부인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8년 만인 2003년에 끝났고 그녀는 해찬과 혜인 두 자녀의 양육권을 잃었습니다. 2025년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혼은 논란이 되었는데 그녀가 신세계 가문의 압력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5억 원의 위자료를 받는 대가로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이는 용진의 재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이들과의 이별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었습니다. 2024년 코리아 타임스에 따르면 그녀는 용진을 깊이 사랑했고 유머 감각이 매우 잘 맞았지만 재벌 생활의 준비 부족과 압박감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외로웠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며 눈물을 터뜨렸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 직장 생활에 집중하며 아이들과 화해하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사랑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현정의 비극적인 죽음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문화 아이콘의 갑작스러운 종말을 알렸습니다. 2025년 4월 15일 그녀는 54세의 나이로 서울 근교 경부고속도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프로젝트 녹화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통제 불능 상태의 트럭에 치였습니다. 사고는 폭우가 쏟아지는 저녁 시간에 발생했고 그녀는 중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은 코리아 타임스와 소셜미디어에 애도의 물결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팬들은 그토록 빛났던 스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한국 연예계에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습니다. 고현정의 장례식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한국의 풍습에 따라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팬과 동료, 친구들이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그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하얀 꽃들이 장식되었고 미소를 짓고 있는 미실 역에 그녀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작업했던 이효원, 조인성 등 배우들도 조문했습니다.